안녕하세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고천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양홍진입니다. 오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학술대회에서 천문 분야의 소중한 천문유산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성변축구단자는 제가 네이버에 글을 쓴 적도 있고 그다음에 천문학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꽤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이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 어, 기록물의 가치에 대해서 더 많은 조사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천문학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배경이라든지 또는 문헌에 대한 깊은 연구를 할 수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절감을 했습니다. 준비한 화면을 자료를 보면서 성변 축구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천문학자의 눈에 비친 성변축구단자의 가치와 의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변축구단자에 대한 소개에 앞서서 천문학의 역사와 천문유산이 과학과 문화로서의 어떤 가치를 갖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문학은 수학, 의학과 함께 가장 오랜 역사를 갖는 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천문 역사 시기 동안에 많은 천문 기록과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의 의미를 넘어서 과학사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시대까지 꾸준히 천문학의 역사는 이어져 왔고요. 많은 기록과 유산을 남겨왔습니다. 특히 삼국사기와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되는 천문 기록을 보면 15%에서 30% 정도가 천문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25,000개 이상의 꾸준한 천문 관측 기록은 현대 천문학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연구 자산이 됩니다. 우리 옆나라인 중국과 더불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고 연속적인 천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천문 관측 기록은 2000년 이상 기록된 인류의 천문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기록유산이기도 합니다. 이들 기록 중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관측 기록도 남아 있어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잠시 천문학이라는 학문을 살펴보면 천문학은 시간과 공간의 학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사람이 살았던 지역과 시기의 과학기술을 보여주는 인류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기록유산이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이 하늘을 보고 남긴 기록 가운데에는 천체물리의 계산을 통해서 관측자의 위치와 관측 시기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식과 월식 등이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문 기록은 크게 과학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과학적 가치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기록이 사실적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천문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관측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어떤 천문 현상을 그림 등으로 묘사한 것이 같이 있다면 천문학 연구하기는 더욱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사례를 통해서 천문 기록이 현대에 과학적으로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흑점과 오로라를 통해서 우리는 기후변화뿐만이 아니라 지자계급 연구도 하고 있고요. 유성과 유성호 운석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해성의 진화 연구뿐만이 아니라 지구 위협의 소천체, 태양계 천체 궤도 변화까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기타 여러 천문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별의 진화와 함께 우주 물질 분포까지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소중한 기록 문화유산은 천문 기록은 현대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 저널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네이처뿐만이 아니라 천문학적으로 유명한 유럽 천문학 저널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의 세계적인 행성과학 저널 등에 우리 천문 기록들이 소개되고 그 기록들을 가치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에서 약간 살펴보면 어, 당연히 그 천문 기록이 시간과 공간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역사적 사실과 함께 있을 때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나 그 역사적 천문학적 기록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면 그렇다면은 역사적 해석에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만들어진 천문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광성이라든지 천문도가 만들어진 시기나 관측자의 위도 등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기록을 통해서는 우리가 관측자가 살았던 지역, 그 다음에 그 말은 관측한 지역의 영토가 어느 나라의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문 기록이 사실 규명을 통해서 역사적 기록서의 진위 여부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검증이 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 해석으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천문학적 자료가 어떻게 역사 해석이나 내용이 활용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는 고려시대의 충신인 이존연이 지은 다정가입니다. 네, 임금을 그리면서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조를 보면 시조의 천문학적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이 시를 지을 당시의 시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확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삼경이라는 시각입니다. 삼경은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시간인데 계절에 따라서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 삼경의 시각에 은하수가 보였고 또 보름달이 당시에 있었다고 이 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지은 계절이 배꽃 피는 계절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는 삼경이라는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경 배꽃 피는 계절에 밤 시각과 밤 끝의 시간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일경의 시각이 1시간 57분 36초고 당시의 삼경의 시각은 23시 31분 12초부터 1시 28분 48초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에 은하수가 보이고 보름달이 보이는 게 과연 이존연의 생애 동안 몇 번 있었을까 확인을 해보면 되죠. 그 결과 이존연의 생애 동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바로 1305년 4월 11일 0시 30분 개성 밤하늘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시 이존연의 나이는 36이었고 이렇듯 천문 기록은 역사 기록에 있는 것을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역사 해석에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천문 관측 기록은 사료로서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기록의 사실 검증을 통해서 역사 해석의 자료로도 활용된다는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성변 축구단자는 바로 우리에게 어떤 천체가 언제 나타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며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이를 통해서 현대 천문학자는 이 해성이 주기 해성인지 그렇다면 주기가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해성의 진화와 태양계에서 과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 천문 자산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밤하늘을 천문대를 세워서 밤하늘을 관측하고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왔습니다. 많은 관측기기뿐만이 아니라 남겨져 있는 관측 기록들은 역사적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데요. 특히 오늘 말씀드리는 성변 등록, 성변 축구단자는 바로 관측 당시의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현장 기록의 관측 기록으로 천문학에서는 매우 소중한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변 축구단자는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조정에 보고하기 위해서 천변이나 성변을 관측해서 기록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남긴 공식적인 관측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성변이나 천변이 발생을 하게 되면 특별 관측팀을 꾸리게 됩니다. 야간에 관측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꾸려진 관측팀들은 매일매일의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을 특정한 규칙에 맞춰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기록을 바로 성변 측후 단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일어난 특별한 천문 현상이 없어지게 되면 성변 측후 단자, 매일 기록하던 성변 측후 단자는 이제 관측팀이 해체가 되고 기록은 이제 종료가 되게 됩니다. 관측팀이 만들어져서 종료할 때까지 특정한 천문 현상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모아서 하나의 묶음 자료집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변 등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성변 등록은 왕이나 조정에 보고가 되고 결국 실록이라든가 승정원 일기 등의 간단한 몇 줄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조선시대의 천문 기록 방식 또는 천문 기록의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정리한 관서지인 서운간지에 의하면 여러 가지 제2현상 중에서 아래 8종은 꼭 관측팀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요. 그중에 객성, 해성, 패성, 그 다음에 운석 등이 이제 천문 현상에 해당합니다. 당시의 천문 기록 방식을 적어놓은 서운간지를 보면 관측 대상은 어떠하고 관측 방법을 어떻게 하고 기록은 어떤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밤 5명이 입직을 쓰면서 관측을 하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기록이 바로 그 천문 관측 기록이 당시에 성문 표준화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된 자료들은 과학적 검증이 쉽고요. 그 다음에 현대적 활용 가치가 매우 높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성변 등록, 성변 측후 단자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은 일본인 학자인 와다 유지입니다. 그가 쓴 조선 고대 관측 기록 조사 보고에 처음 소개가 됩니다. 와다 유지는 일본의 해양학자이면서 기상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1904년부터 4년 동안 있었고 그 이후에 10년부터 1915년까지 인천 관측 소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천문 기상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그 기록을 남긴 것이 바로 보고서입니다. 와다 유지에게 그 고마운 것은 최초로 성변 축후 단자와 성변 등록 자료를 수집 취합을 해서 보고서에 수록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이 성변 축후 단자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학계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게 우리에게는 더 감사한 일이기도 합니다. 책에 남긴 당시까지 남아있던 성변 등록은 모두 8종입니다. 1961년부터 1760년까지 8종의 천체 현상에 대해서 모두 해성 기록입니다. 해성 기록에 대해서 기록 남긴 것이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는 것은 원본이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3개인 1723년, 1759년, 1760년 3개가 연세대학교 도서관의 원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5개는 와다 유지 이후에 우리가 그 원본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61년부터 68년까지 3개는 개인이 소장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1695년과 1702년에 성변 등록은 유실되어서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와다 유지 이후에 1936년에 칼 루퍼스라는 천문학자가 연희대학교에서 천문학을 가리키면서 우리나라 천문학에 대해서 서양 천문학자 눈에 비친 한국의 천문학을 책으로 저술하게 됩니다. 이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와다 유지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와다 유지는 처음에는 한국에 과학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13년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미치간 대학에서 천문학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대에서 천문학을 강의를 합니다. 그 기록을 보면 당시에 성변 축후 단자가 있었고 이것은 관에서 기록한 기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의 소중한 천문 관측 기록과 자료들이 얼마나 관리가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깨어져 있는 해시계와 물시계가 일부가 바닥에 버려져 있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성변 축후 단자도 와다 유지의 기록에 이어서 칼로퍼스가 기록에 남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많은 기록을 잃어버렸지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시까지 칼로퍼스도 와다 유지가 본 기록들을 모두 보았던 것 같습니다. 8개의 성변 등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그 보고서, 그 책 안에 적고 있습니다. 이 칼로퍼스가 언급한 성변 축구 단자의 의미는 서양인 최초로 성변 등록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도 천문학자로서 천문가치 우수성을 책에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까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유실됐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리를 해보면, 이 두 기록을 정리를 해보면,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시절 축구소장을 지낸 와다유지를 통해서 우리가 당시에 8건의 성변 등록이 실존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사본과 사본과 원본이 남아있는 6개의 해성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록의 형태나 방법이 동일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좀 특이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천문 기록의 방식을 적은 서운관지가 편찬되기 이전에 기록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기록들도 서운관지가 편찬된 이후의 기록들과 똑같은 형태의 기록을 똑같은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서운관지가 언급하고 있는 기록 방식이 서운관지 이후부터 적용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해왔던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이러한 천문 기록들이, 관측 현장의 기록들이 남아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시대를 넓혀본다면 조선시대 전반기에 많은 기록들은 원천 기록이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에도 많은 천문 기록들이 원천 기록에서부터 유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칼로퍼스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천문 기록이 유실되거나 또는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앞으로 숙제를 하나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1759년 천문 기록은 헨리 해성을 관측한 기록입니다.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3월 11일 신묘일 밤 5:05경에, 그러니까 새벽에 해가 뜨기 전입니다. 해성이 허수라는 별자리 영역에 보였다. 이후 별자리 바로 위에 허수의 별자리는 영역이 꽤 넓고요. 그 중에 이후라는 별자리 위에 해성이 있었는데, 북극에서부터의 거리는 116도였고 해성의 형태나 색깔은 어제와 같았다. 꼬리의 길이는 1척 5천이 넘었다. 관측 시각, 위치, 꼬리의 크기와 방향, 일일 변화 등을 다 기록을 하고 있어서 현대 천문학에서 해성 관측하는 내용을 모두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3일 이상의 관측 기록이 있으면 우리가 해성의 궤도를 알 수가 있고, 그 해성이 주기 해성인지 또는 현대와 어떤 해성이 같은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고대의 기록은 그것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5명의 실명제가 들어가 있고 그들의 역할이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식후 담당자가 있어서 실무 기록을 했던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행히 기록 중에 김태서라는 학자가 있게 되는데, 이 김태서라는 분은 중국에서 천문도를 배우고 역법에 매우 능했던 천문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문가가 최소한 축후관 부사가 뿐만 아니라 2명 이상이 여기에 참여했다는 거고요. 흥미로운 것은 전날 기록의 관측자 중에서도 김태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속 관측을 위해서 전일 관측자가 1인 이상이 다음날 관측자가 겹쳐서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기록에서도 똑같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카울 루퍼스의 책과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에서 소장되어 있는 성면 등록의 일부 해성 그림을 입니다. 성변 등록 해성 기록을 천문학자들이 사본뿐만 아니라 원본을 이용해서 연구를 해서 2개의 해성은 우리가 주기 해성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왔다 가는 해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 4번부터 6번까지가 현재 연세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헨리 해성을 기록한 기록입니다. 헨리 해성은 총 1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헨리 해성을 관측한 날짜부터 헨리 해성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요 사진이 바로 각각 3개의 해성을 기록한 자료 중에 일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723년, 1759년, 1760년의 해성을 기록한 각각의 그림인데요.
1759년의 기록이 바로 헨리해성 기록이 됩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보관된 18세기 3건의 성변 기록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조선시대 유일한 관상감의 관측 기록입니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2007년에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기록물은 한반도에서 2000년 이상 천문 역사에 남아있는 유일한 현장 관측 기록입니다. 조선시대 관상감에서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측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천문 관측 원천 자료입니다. 현존하는 성변 등록은 모두 해성을 관측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약 10여일 정도의 관측 기록을 담아있고 보존 상태도 꽤 양호한 편입니다. 특히 1759년 4월 관측 기록은 헨리 해성이 죽기 전에 다음에 해성이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죽습니다. 실제로 본인은 그 해성을 못 보고 죽는데 그 이후에 나타난 해성이 바로 1759년이었고 그 헨리 해성을 당시에 조선의 관상감에 있는 천문학자들이 관측을 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해성이 나타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성의 위치와 모양 그리고 매일의 변화까지 기록하고 있어서 이거는 기록사적으로도 해성 관측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더구나 이거는 해성을 그림으로까지 기록을 남기고 있어서 국내 유일한 관측 자료일 뿐만이 아니라 관측 참여 인원 규모까지 알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시간 하늘을 관측하면서 그 기록을 남겨왔습니다. 유럽은 동양보다는 짧습니다. 중세 이후부터 체계적인 천문 관측과 기록이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2000년 이상 광시를 중심으로 천문 관측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변 축구단자와 성변 등록은 천체의 특별한 현상을 십수일 내지 몇 달까지, 길게는 80일까지 장기 관측을 하면서 전 과정을 기록한 중요한 사료입니다. 중국이 우리와 비슷한 오랜 천문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변 등록과 같은 관측 당시의 기록물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세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3건의 18세기 해성 관측 기록은 동양에서 과거에 어떻게 관측을 한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동양은 유럽과 다른 천문학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성변 등록은 동양의 전통 방식에 따라 기록된 해성과 천체의 현장 관측 기록으로서 동양에서 어떠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천문을 관측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로 해성 관측사뿐만이 아니라 천문 관측사에서 매우 뜻깊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더구나 1759년 성변 등록에는 35명이 25일 동안 해성을 관측하면서 상세한 내록을 남기고 있고 우리가 그 기록을 통해서 궤도 계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세기 초반 루퍼스 등에 의해서 발견되고 확인되어진 와다유지나 유퍼스에 대해서 발견되고 확인되어진 조선의 천문 관측 기록물은 당시에도 많이 유실된 상태였으나 현재는 당시에 확인된 8건 중에 3건의 기록만 원본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세계 천문학사에 소중한 이 기록물을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잃어버린 기록물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성변 축구단자, 성변 등록에 대한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이런 기록문화유산이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가 돼서 이것들이 소개되고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이 가치와 의미가 공유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